ABL바이오 주주분들 안녕하세요. 주식발전소의 백소장입니다. 수요일장 시장 상황이 상당히 엄중합니다. 글로벌 매크로 악재와 국내 바이오 대장주의 돌발 변수가 겹치면서 국내 바이오즈 급락에 따른 투자자분들의 심리가 크게 위축된 상태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어제 미국 증시를 뒤흔든 관세 리스크와 셀 아메리카 트레이드의 실체, 그리고 지금 바이오 섹터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인 알테오젠 로열티 논란의 팩트를 하나하나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런 혼란 속에서 우리 ABL 바이오의 주가도 큰 폭으로 내려앉았는데요. 현재 상황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포인트가 무엇인지 오늘 영상을 통해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요동치는 시장이지만 중심을 잡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주식발전소 채널은 ABL 바이오를 중심으로 제약 바이오의 최신 이슈와 팩트에 기반한 인사이트를 드리는 채널입니다. 제가 주식 전문가로서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시장을 경험해왔지만 유튜브를 시작한 지는 이제 3개월 정도 되었는데요. 여러분들이 채널 구독과 영상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면 채널이 성장하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양질의 돈 되는 정보와 인사이트로 꾸준히 보답하도록 할 테니까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시장 하락의 원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미국 증시가 왜 이렇게까지 무너졌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핵심은 딱 하나입니다. 관세 리스크가 다시 살아났고 거기서 빠져나간 돈이 안전자산으로 이동했다는 것입니다. 먼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 매입 이슈를 걸고 유럽 국가들의 관세 압박을 강하게 넣고 있습니다. 그러자 유럽 쪽에서도 가만히 있지 않고 우리도 대응하자라면서 약 930억 유로, 우리 돈으로 약 161조 원 규모의 보복 관세 카드를 검토한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 뉴스가 나오자마자 시장은 즉각 리스크 자산부터 던지는 리스크 오프 모드에 진입한 것인데요. 결과는 보시다시피 참담했습니다. 다우, S&P, 나스닥 모두 마이너스 2% 내외로 크게 밀렸고요. 변동성 지수는 확 튀어 올랐습니다. 특히 필수 소비자를 뺀 거의 모든 섹터가 하락했는데 기술주들이 마이너스 3% 가까이 밀리면서 더 강하게 맞았습니다. 여기서 더 무서운 건 주식이 아니라 금리입니다. 달러 자산과 미 국채를 동시에 던지는 셀 아메리카 트레이드가 들어오면서 미 국채 10년물 금리가 4.29%대까지 치솟았습니다. 아시다시피 금리의 급등은요, 성장주들의 밸류에이션을 깎아먹는 아주 날카로운 칼입니다. 여기에 최근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우려가 또 하나의 트리거가 되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글로벌 시장의 레버리지 포지션이 한꺼번에 정리가 돼버린 겁니다. 때문에 미증시가 큰 하락 여파를 맞으면서 새벽에 장을 마쳤습니다. 자, 이제 국내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에서 제약바이오가 특히 힘들었던 이유는 대장주인 알테오젠 쪽에서 실망 매물이 한꺼번에 터져나왔기 때문입니다. 이건 알테오젠의 기술력이 망가졌거나 수출길이 막히는 악재가 아니라 그동안 과열됐던 기대치가 정상화되는 과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있는데요. 크게 원인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신규 라이센스 아웃이 나왔는데 그 규모 때문입니다. 1월 20일 알테오젠이 GSK 자회사인 테사로와 약 4,200억 원 규모의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 라이센스 아웃 소식은 바이오텍에게 가장 큰 호재로 인식되고 있죠. 그리고 이 4,200억 원 규모도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닙니다. 하지만 지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발표에서 이전 규모 수준의 딜이라는 언급이 있었기 때문에 작년 3월 있었던 아스트라제네카와의 1조 9천억 원대 계약과 비슷한 딜을 기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이미 조 단위 딜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던 상태였는데 막상 까보니까 그에 미치지 못한 딜 규모 소식이 나오자 실망 매물이 쏟아진 겁니다. 자, 이것보다도 두 번째가 더 결정적이었다고 보는데요. 알테오젠이 머크와 맺은 키투르다 SC 로열티가 시장이 기대했던 4에서 5% 수준이 아니라 2% 수준으로 명시됐다는 소식이 머크의 3분기 보고서를 통해서 퍼졌습니다. 알테오젠 측에서는 공식 입장을 통해서 마일스톤 총액이 10억 달러, 1조 4천억 원에 달하고 2043년까지 18년간 장기 수령이 가능하다면서 진화에 나섰지만 이미 높아진 시장의 눈높이를 맞추기엔 역부족이었던 상황입니다. 사실 알테오젠의 이번 GSK 자회사와의 라이센스 아웃도 자세히 뜯어보면 알테오젠이 열등하게 낮은 조건으로 딜을 한 것도 아니고요. 단일 물질 계약임을 감안했을 때 재작년에 맺은 에너투 SC 계약과 유사한 수준의 딜을 한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회사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회사와 계약 논의를 했고 신규 빅파마부터 기존 빅파마와의 추가 계약까지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했습니다. 이번 딜이 ABL의 알트 B4의 일곱 번째 계약인데요.
큰 딜 한 방이 나오는 것도 좋겠지만 여러 딜들이 줄지어 나와서 마일스톤과 로열티를 안정적으로 여러 곳에서 받는 것이 중장기적으로는 회사에 더 좋은 매출 구조를 만들어준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이번 GSK로의 기술 수출로 인해 분명해진 것은 가장 큰 불확실성의 악재 요소였던 알테오젠의 하이브로자임에 대한 특허 우려는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봐도 무방하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바이오주들이 큰 폭으로 하락한 건 미증시의 하락과 알테오젠발 기대 심리가 일시적으로 가라앉으면서 나온 패닉셀 성격이 강합니다. 제가 지금 알테오젠 상황에 대해서 정리해드렸듯이 우리 ABL을 볼 때도 결국 기업이 해나가고 있는 본질적인 것들에서 변한 게 있는지 체크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세 가지 체크리스트를 보고 하나씩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ABL의 가장 중요한 건 플랫폼이겠죠. 글로벌 시장에서 플랫폼에 문제가 있느냐를 봤을 때 그래바디 기반의 이중항체 플랫폼 스토리는 여전히 견고합니다. 알테오젠의 개별적인 계약 조건이나 딜 규모가 ABL 바이오의 기술적 근간을 흔들 수는 없습니다. 두 번째로 파이프라인입니다. 파이프라인은 여전한가를 체크해 봤을 때 사노피와 함께하는 ABL301은 물론이고 컴퍼스의 ABL001 그리고 111503 같은 핵심 파이프라인들도 글로벌 파트너사들과 차질 없이 임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들이 쌓이면 결국 ABL 바이오의 실질적인 잔여 마일스톤과 로열티 수익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세 번째로 올해 남은 이벤트에 영향이 있는가입니다. 시장은 결국 확인 가능한 일정에 반응하는데요. ABL 바이오는 연내 주요 학회 발표와 지금까지 긍정적인 중간 데이터가 나오고 있는 기술적 성과를 입증할 명확한 시간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오늘 영상의 핵심 결론은 이겁니다. 주가 하락세가 나오고 있는 현재 차트를 보면 크게 흔들릴 수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도 지금 시점에서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가 오늘 같이 확인한 팩트를 기준으로 삼으셔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시장은요, 기업을 때리는 게 아니라 수급적인 포지션을 때리고 있습니다. ABL 바이오를 볼 때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체크리스트에 문제가 없다면 주가가 흔들릴지언정 여러분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으셔도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할 일은요, 단 하나입니다. 호가창이 아니라 기업의 그간의 성과들을 되새겨보고 앞으로의 시간표를 보는 것입니다. 단기적인 주가 흔들림은 오히려 우리가 낮은 단가에서 분할 매수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오늘 주가의 흔들림은 끝이 아니라 다음 파동을 준비하는 새로운 시작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특히 바이오 섹터의 시장은 늘 예의주시하고 있고요. 얼마간의 조정이 나올지, 언제 올라갈 타이밍일지는 시장 모니터링하면서 적절한 시점에 말씀드릴 텐데요. 제가 10월 달에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이 ABL 바이오를 채널 대표 종목으로 선정하고 꼭 사셔라라고 강력 추천드렸던 게 이 구간입니다. 아마 3개월 전부터 저를 봐오신 분들은 제가 강력하게 매수 추천했던 거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때 ABL 바이오를 잡을 타이밍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유튜브 처음 시작하니까 그 시기에 가장 오를 확률이 높다고 생각한 ABL을 공개적으로 말씀드린 건데요. 이후에 제 예상대로 2배 넘는 상승이 이어졌죠. 단기적인 목표가도 22만 원을 제시해드렸는데 정확하게 도달했습니다. 지금 갑자기 이렇게 막 11%씩 빠지니까 지금 상황에서 주가가 더 빠질지 아니면 바로 올릴지 가늠이 잘 안 되실 겁니다. 이번 큰 폭의 하락세로 인해서 매매 난이도가 이전보다 어려워지고 있는 것은 맞기 때문에요. 이번에도 제가 분할 매수 타점을 좀 잡아드리고자 합니다. 이제부터는 채널도 구독자가 지금 1200명을 넘어서고 있기 때문에 아무한테나 말고요. 우연히 한 번 보고 지나치는 분들은 제외하고 우리 주식발전소 채널 저 백소장의 구독자분들을 대상으로 제가 제공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구독 누르시고 구독 인증 절차 통과되신 분들께만 드릴 건데요. 인증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시청하시는 휴대폰에서 제 영상 아래 설명란이나 이 고정 댓글 보시면 여기 모바일 전용 링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클릭만 하시면 바로 인증 절차 전송 버튼만 누르면 되게끔 문자 메시지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 통해서 해주시면 구독 인증은 간단하게 끝나고요. 핸드폰이 아니라 데스크탑이나 TV로 보시는 분들은 화면 왼쪽 하단 여기에 QR코드로도 구독 인증 가능하니까 핸드폰 카메라 켜시고 갖다 대셔서 해주시면 됩니다. 구독 인증 해주신 분들에 한해서 제가 ABL 바이오 매매 타점, 언제 사야 하는지, 언제 팔아야 하는지에 대한 매매 타이밍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제공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매매 시스템이 있어요. 시장 하루 종일 보고 있다 보면은 여기에 걸리는 상승세 직전에 매수 타이밍 나오는 종목들이 종종 나오는데요.
꽤나 높은 정확도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주는 아니겠지만 제가 보일 때마다 제시해드려서 여러분들 다방면으로 수익 내실 수 있게 도움드려 볼 테니까요. 많이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유튜브 통해서 지속적으로 해보려고 하는 첫 번째 구독자 무료 이벤트입니다. 제 15년 이상의 주식 노하우를 녹여서 말씀드릴 거고요. 100% 무료니까요. 모바일 구독 인증 절차만 잘 밟아주시고 혜택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시장이 비이성적인 공포에 휩싸일 때일수록 투자자는요, 이 소음과 신호를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현재 지수 흐름에서 보여준 아랫꼬리는 이번 하락이 기업의 실적 악화가 아닌 거시 변수에 의한 패닉셀이라는 점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우리 ABL 바이오의 본질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플랫폼은 여전히 강력하고요. 파이프라인은 전진하고 있습니다. ABL처럼 본질을 지키는 기업은 시장이 제자리를 찾을 때 가장 먼저 가장 강하게 튀어오를 것입니다. 주식시장은 인내심 없는 사람의 돈을 인내심을 가진 사람에게 전달하는 장치라고 합니다. 워렌 버핏의 이 명언은요, 오늘 같은 날 가장 절실하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의 주가 흔들림이 여러분의 마음까지 흔들지 못하도록 저 백소장이 최신 소식들뿐만 아니라 데이터와 팩트에 기반한 인사이트와 함께 정확한 매매 포인트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장세지만 그럴 때일수록 본질을 믿고 나아가는 투자자만이 좋은 결실을 맺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마지막으로 채널 구독과 영상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이만 영상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듣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